자, 오늘 직선의 방정식 진행할 거예요. 자, 직선의 방정식 확인해 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꼴로 나타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도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꼴 0꼴로 나타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도 물론 있지. 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거를 함수꼴이라고 많이 부르고 밑에 것을 방정식꼴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뭐 그거의 구분은 크게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함수일 수도 있고 방정식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뭐와 뭐를 쉽게 뽑아낼 수 있냐면 기울기와 y절편을 한눈에 뽑아낼 수 있는 식의 형태이고, 이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뭐 기울기를 한눈에 뽑아낼 수는 없지. 물론 정리하면 뽑아낼 수 있기는 하지만 얘는 x절편과 y절편을 조금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다 정도 해석이긴 해요. 물론 얘가 더 쉽습니다. x절편, y절편 모두 다. 그래서 그냥 정리한 식의 형태의 구분이다 정도지 특별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이 m의 값을 기울기라고 생각하는 거고 n의 값이 y절편이죠. 자, 기울기가 뭔지 y절편이 뭔지를 깊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뭐 이게 그것까지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직선은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에 대한 해석. 어떤 한 정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 직선은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두 번째는 지나는 두 점인 경우야. 자,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로 결정되지, 이 두 가지 개념에 의해서 직선은 무조건 결정되고 끝나는 거야. 해석이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자, 그냥 예를 들면 돼요. 첫 번째 이런 거 있잖아. 기울기가 2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방정식 세워라 하면 바로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 아니야? y는 2x-1이에요.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기울기와 y절편을 써주긴 했지만 얘는 지나는 점인 0,-를 지난다라는 개념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이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지만 걔는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는 것 자체는 지나는 점을 주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세울 수 있다라는 개념. 두 번째, 기울기가 2이고요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결국에 우리는 x의 개수, 우리가 함수꼴일 때 기울기는 2여야 되고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얘를 대입하면 참이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걸 참인 걸 만들 건데 y는 이런 거죠. 기울기는 2니까 2x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x에다는 마이너스 1, y에다가는 3을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진짜 똑같은 참인식을 만들고 싶더라. 그래서 얘는 이걸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0으로 만드는 값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요 뒤에는 플러스 1을 더하고 여기에는 3을 뺀다면 좌변과 우변은 실제로 마일과 3을 넣었을 때 좌변도 0, 우변도 0이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끝난다는 개념이야. 정리하면 y는 2의 가로 열고 x뿔을 플러스 3으로 다이렉트로 만드는 것을 더 많이 한다.
좌변에다가 y마 3을 대입한 것처럼 보지 말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정리한다가 기본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일반화시켜서 정리해보면 기울기가 m이고요.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의 가로 열고 x마 x1 플러스 y1으로 정리한다.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 개념을 추가적으로 해석해보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식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하면 m의 값에 관계없이 x1, y1이라는 정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즉 얘가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이 식은 반드시 지납니다. 대입하면 참이니까 그때 m이 변하게 되면 직선이 막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x1, y1을 반드시 지나는 x1, y1이라는 정점을 반드시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항등식으로서 해석이고. 이해가? 그래서 이 경우도 지나는 점 하나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식 세팅인 얘기잖아. 됐죠? 세 번째.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1,3과 이건 아무거나 숫자 쓴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할까?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두 점을 지난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어차피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야. 기울기가 지나는 점, 두 점을 주어졌다는 얘기는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x가 얼마만큼 증가되는데 3만큼 증가되는데 y는 7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기울기고요. 이 점을 지난다라고 식 세우면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고 세우고 전개해서 정리하면 직선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죠. 결국에 지나는 두 점이 주어져도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해석하겠다는 얘기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세 번째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거죠. x 절편이 마이너스 2이고요. y 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어. 근데 얘는 사실 이 3번 내용하고 4번 내용의 차이점이 존재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절편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지나는 점이 주어진 것 뿐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런 거죠. 마이너스 2,0과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뭘 먼저 구할 거냐면 기울기를 먼저 구하겠다. x2 증가되는 동안 y3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y는 바로 다이렉트로 2분의 3x 플러스 y 절편 이렇게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얘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당연히 옳은 식이고 당연히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고 개념상으로는 기울기가 지나는 한 점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다 맞는 얘기인데 얘 식의 형태를 관찰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마이너스 2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이라는 식을 세우게 된다면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대입해서 x값을 찾잖아?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참인 거야. x가 0일 때 y값은 y에다 3 넣으면 참이지 y절편이 3인 거라고. 이해해? 그래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식을 세우면 x절편과 y절편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식의 형태이다. 인 거고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졸면 안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이퀄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줬어. 이렇게 줬을 때 고민하는 게 보통이 y는으로 정리해서 미지수를 자꾸 끌고 다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줬다는 것은 이런 얘기인 거야. 양변을 2로 나누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사 a분의 x 플러스 2b분의 y가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절편이 마사 A, y절편이 2b인 직선이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 그럼 이 얘기는 약간 조금 별론 건데, 야, 직선은 어려운 파트가 아니잖아. 너무 쉬운 파트라서, 야,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몰라도 돼. 모른다고 안 풀리곤 하지 않아. 정리하면 되거든? 근데, 알면 좋지. 야,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거든, 사실. 문제풀이의 편의성을 위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편의를 위한 식.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방정식꼴로 주어져 있는데 얘를 우변을 1로 만드는 식의 변화를 시킨다면 x절편과 y절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두면 좋다라는 얘기지 100% 필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야. 그냥 구해도 돼. x에다 0 넣어서 y 깎고 하면 y절편인 거고 y에다 0 넣어서 x 깎고 하면 x절편인 거니까. 물론 얘는 지나는 두 점으로 해석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 안 가는 거. 네, 괜찮을 거예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애가 이번에 요거까지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축의 수직 또는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이런 거잖아. 자, 축의 수직 평행이라는 거가 나오면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려보시면 돼요. 너무 단순한 건데.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이 A, B야. A, B는 내 맘대로 그냥 쓴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느 사분면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에 있어도 다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자, 그럼 내가 이 분홍색 선을 하나 걷어.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그럼 이 분홍색 선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 A, B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 됐어? 또는 A, B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인 거잖아. 그럼 그림을 봤을 땐 그런 상황이고, 그럼 얘를 지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관찰 포인트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관찰 포인트를 똑같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해석하든 지나는 두 점을 해석하게 돼 있는데 얘는 지나는 두 점에 대한 관찰을 할 거야. 자, 내가 여기에 점 하나 더 찍어 볼게. 몇 콤마 몇이야? 당연히 X축에 내린 수선의 말이야. A, 0 아니야 여기? 맞아?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대입할 때 참인식을 찾는 건데 이해해? 여기는 A, 0, A, 1, A, 2, A, 3, A, 4, A, B, A, B 뿌리, A, B 뿌리. 무슨 좌표가 항상 A야? X좌표가 항상 A라고. 너는 X는 A라는데 대입하면 무조건 참인 거야. 이게 끝인 거야. 그려보면 당연히 보이는 거야. 근데 지나는 점을 직선이 이렇게 준다고. A, B, A, 0. X좌표가 A로 똑같네가 직선의 방정식이 끝나는 거라고. 됐어? 그래프에서 만약에 관찰하거나 말로 주어서 그려봐. 지나는 두 점만 확인해 보면 돼. 좌표가 같은 게 하나가 있다니까? 그게 X가 A로 같은 거라고. 자, 눈에 말하면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면 굉장히 불편해져. 이거를 중2 때 배우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데, 뭐 Y축에 평행하면 X좌표를 가져오고 X축에 수직인 건 그 X좌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외우게 시키거든.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정말 최악인 거야.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거든.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으면 이건 무슨 관계야? A, B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이다 말해도 되고 Y축의 수직이다라고 말해도 되는 관계지. 그럼 점 하나만 더 가져오보라고. 0, B잖아. 그럼 얘는 Y좌표가 B로 일정하네? 이게 끝이 되는 거라고. 세서 해석해보면. 됐어? 됐죠? 자, 지금 설명은 어느 정도까지 한 거 같냐면 쭉쭉쭉 했고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 설명했죠? 책은 이제 23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38페이지. 238.
자, 238에서 뭐 할 거냐면 세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있죠. 표 하나만 그리면 끝나는데 보세요. 자, 요런 거.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 두 번째, 평행한 위치 관계. 세 번째, 완벽하게 포개지는 일치하는 위치 관계. 마지막, 수직으로 만나는 위치 관계. 물론 이 수직이다는 한 점에서 만난다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 관계입니다. 왜냐면 수직인 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해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특이한 위치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얘에서 해석하는 시계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직선 방정식 배우면 두 가지 형태를 배우지. 하나는 함수식이라고 함수꼴, 하나는 방정식꼴.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자, 여기서 중등 과정에서 한 점 평행 일치는 중등에서 이미 배운 거고, 차이점은 수직이다라는 위치 관계 하나를 더 배운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럼 이 두 가지를 해석해 보면 얘는 이런 거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 하나와 y는 기울기가 m 프라임, y좌표는 m'인 어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다라고. 물론 서로 같을 때도 있어야 되겠네요. 일치. 어제 이런 두 개의 직선이 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방정식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 됐어? 영서야 지금 졸린 거 아니지? 자, 그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가 달라야 돼?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냐?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같아가지고 한 번 안 만나기 전에 계속 안 만난다는 거지. 근데 기울기가 다르면 아무리 기울기가 조금 차이 나도 언젠가는 만난다고. 언젠가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 m과 m'이 같지 않으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자,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같지 않다라는 얘기지. y 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일치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m과 m'이 같고요. n과 m'은 같지 않다. 뭐 이게 되는 거고요. 일치하는 것은 둘 다 같아야지 뭐. 됐어? 수직이다야. 수직이다는 어떤 조건을 가져? 기울기의 곱시 얼마인 관계? 마이너스 1인 관계잖아. 자, 증명. 예, 지금 요건 조금 들어봐.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m'이라는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관계를 증명해 볼 거야, 관계를. 근데 니네 mx 플러스 n이라는 애하고 m'x 플러스 m'이라는 직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아이고 재민아 자고 있는 거니? 그럼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얘를 노란색. 노란색 이거예요. 만약에 노란색, 이게 노란색이에요. 됐죠? 얘가 분홍색이라고 해볼게요. 분홍색. 분홍색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 이해가? 그럼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만족하면 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증명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야. 우리는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웠어.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위치만 바꾸는 거지. 그럼 얘 교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교점이
0,0이 되도록 이 전체 두 그래프를 옮겨와도 90도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지 않니?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해해? 그래서 나는 이 노란색 그래프를 어디로 가져간 거냐면 0,0을 지나도록 y는 mx로 옮겨가고 분홍색 그래프는 y는 m'x로 옮겨가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크기와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90도라는 사실이었으면 여전히 90도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분홍색 그래프를 이쪽으로 가져왔겠죠. 이렇게. 아, 왜 내 눈에는 평행하지 않냐? 평행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마음에 안 들게. 네,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노란색도 0,0을 지나도록 이렇게 옮겨왔겠죠.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그 모양이 되도록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얘로 바꿔낸 거야. 이거 지울게요. 원래 있었던 거.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을 하나 더 그을 거냐면 x는 1이라는 선 하나 더 그을 거야. x는 1. 뭐 어딘가 있겠죠. x는 1.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모양이 돼야 돼? 직각삼각형이 돼야지 얘가 수직관계인 거지. 나는 수직인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당연히 1이에요. 근데 노란색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1 넣으면 y좌표는 m인 거고요. 자, 이 점은 분홍색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1,m'이라는 점입니다. 얘는 0,0이고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사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m이 크고 m'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 크기 관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임의의 직선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절대값 m마 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이 거리는 여기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거리는 루트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니까 얘 제곱과 얘 제곱을 더한 것은 얘 제곱과 같다가 성립하면 90도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얘 제곱하겠습니다. m제곱 더하기 1 m'제곱 더하기 1 그럼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2m m' 플러스 m' 제곱입니다. 예,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결론이 m'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의 곱시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뭐하다? 수직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라고. 자, 근데 기울기의 곱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관계는 두 기울기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런 거야. 얘네 A 곱하기 B가 1이다라는 말은 A와 B의 관계는 어떤 거라는 얘기야? 이게 정의가 뭐야? A와 B 곱한 게 1이면 A, B는 역수 관계다라는 거지. 곱이 1인 두 수의 관계를 역수라고 말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곱했는데 1이 아니라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러면 이 m과 m'의 관계는 뭐야? 역수이면서 부호가 반대인 수라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관계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됐죠? 재민아, 자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방정식골에서 해석을 해볼 건데 방정식골도 당연히 y는으로 고쳐야 기울기와 y 절편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얘를 y는 꼴로 고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 형태 또는 밑에 거는 프라임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 여기 관찰 포인트는 이거야. 마이너스 b와 a의 b로서 기울기가 결정이 되고요. 마이너스 b와 c의 b로서 y 절편이 결정되는 거야. b로서. 됐어?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르면 되니까 a와 a'의 b와 b'의 b가 같지 않다면 b분의 a라는 기울기와
B'분의 A'이라는 기울기는 다르다는 얘기겠죠? A와 B의 B로서 기울기가 결정되니까. 재민아, 너 밤에 일찍 안 자니? 왜 이렇게 올 때마다 졸아? 자, 두 번째 평행이에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잖아.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A분의 A'과 B분의 B'까지는 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Y절편은 다르잖아. 근데 Y절편은 B와 C가 같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B와 C가 같이 결정하지 않아. C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A와 B의 B와 A'과 B'B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B와 B' 값은 결정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C의 B만 다르다면 Y절편은 다르다라는 결론 아니야? 이미 B와 B'의 B는 결정됐기 때문에 C와 C'의 B만 달라도 Y절편이 다르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같지 않으면 되겠죠? 누가? C와 C'의 B만. 됐어? 자, 1차 한다는 당연히 다 같아야 되겠죠? 됐죠? 자, 수직이다예요, 수직이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A 더하기 B 얼마면? 0이라면 수직이죠? 이건 이거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와 마이너스 B'분의 A'이라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겠지. 그럼 곱하면 B'분의 A'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양변에 양변에 B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B 되지.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합이 0이 된다면 그 두 직선은 수직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고, 외워야 될 포인트가 이거 하나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이 0이라면, 더한 게 0이라면 수직이다 인 거야. 좀 전에 이런 거 하나 있었지. 기울기가 2분의 3이면 걔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골에서 이런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과 수직인 직선은 상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얘네 둘의 위치를 스위치해요. bx, ay 플러스 c' = 0. 얘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수직관계의 직선이 됩니다. 개수 스위치 하나만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생각해봐. 얘 곱해봐. 얼마야? 마 AB지. 이해해? AB지. 왜냐면 위치를 바꾸고 곱했으니까 얘네 둘은 똑같아 원래. 이해해?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하나만 마이너스 붙이면 더하면 0일 거잖아. 당연히 하나만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수직이다를 하려면 또 이 방정식꼴로 주어진 것을 함수꼴로 고친 다음에 기울기를 확인한 다음에 걔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쓴 다음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3x 플러스 2y 플러스 1 = 0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질문이 왔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2x 플러스 3y 플러스 k = 0이라고 쓰고 한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이해가? 물론 여기 마이너스 말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x의 개수를 양의 정수로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됐어? 그래서 기울기 또 구하고 이런 짓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페이지 244페이지, 페이지 244, 4번.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그때 이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뒤에 있는 분홍색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두 직선에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하나 생기죠, 여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도대체 몇 개일까? 당연히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 자, 여기 이 직선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자, 앞쪽에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뒤쪽에 k 하나 붙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두 개씩 쓴 다음에 한쪽에다 k 땡기고 0이라고 쓰면 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점 보이죠? 요 점. 요 점을 이 식에 대입해 보세요. 이 식에 대입하면 이게 x1, y1이라 해볼게요. 이거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얘 0이죠. 왜냐면 이 직선은, 이 점은 이 노란색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하면 참이야. 즉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0이란 얘기죠. 자, 그 점은 이 분홍색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얘는 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항상 참 아니야? 이 식이 참이 아닐 이유가 있어? 없지. 얘는 항상 참인데 K가 막 변해. 상수야. 막 변하면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왜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B가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재민아, 너 눈 감고 있어. 자세도 아주 좋고. 눈을 떠 크게. 이 점을 이 식은 반드시 지나는데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XY에 대한 1차식은 당연히 직선일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럼 이 식은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일 수밖에 없고 K가 변함에 따라 기울기가 계속 변하게 되는 그런 직선을 엄청 많이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이 식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참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는 거짓이라고 했어. 왜냐면 얘는 유일하게 어떤 직선을 못 나타내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이라는 애는 제외해야 돼. 이거를 제외한 모든 직선 방정식을 나타내. 왜냐면 K가 0이라면 이 노란색 직선은 나타내지지. 근데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와 얘가 평행하지도 일치하지도 않아야 돼. 즉 기울기가 다른 상태인 거야. 그럼 기울기가 다른 상태에서 내가 이 분홍색 직선을 만들려면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이 식이랑 똑같은 기울기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b가 기울기를 설정해 주는데 얘와 얘의 b와 얘와 얘의 b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얘를 두 개 더한 다음에 적절한 걸로 나눠도 이 b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야. 얘네가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직선 하나를 유일하게 못 만들어내. 그래서 얘에서 참거짓 문제에서 함정어 이런 게 나온다 그랬지. 다음 식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인 x, y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는 거짓이야. 이거 함정 나오면 엄청 많이 틀려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는 참입니다. 대점. 뒷점 갑시다. 자, 247페이지예요. 자, 오늘 개념 설명 중에 마지막 개념 설명이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A라는 점이 x1, y1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코 0이란 어떤 직선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x1, y1. 자,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코 0이란 직선이 있어요. 자, 그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당연히 최단 거리로 재야 되죠. 최단 거리로 잴 때는 A라는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점을 H라고 하면 선분 AH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정의했는데 왜 얘를 말하는 거냐면 최단 거리로 재려고 봤더니 니네 봐봐. 여기서 이렇게 선 거 봐. 노란색하고 분홍색하고 누가 더 짧아? 분홍색이 더 짧아. 왜 짧아? 삼각형의 빗변은 제일 기니까. 얘가 무조건 그거보단 짧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또 거봐. 얘보다 얘가 무조건 짧지 않아? 분홍색보다 더 짧은 길이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정의한 거야. 최단 거리이고. 이해했어?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 증명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증명을 묻는 경우가 없어요. 요 근방에서는 10년 내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무시하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증명해 준다면 학기 중에 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선생님 갑자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막 열심히 증명해. 갑자기 생뚱맞게 나가다가 또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막 증명해 선생님이. 그럼 꼭 알려줘야 돼요. 이거 통서술로 나와요. 그러면 다음을 증명하시오. 서술형 1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근데 이 근방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고요. 증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근방은 비포에다가 서술형을 쓰는 학교가 없어. 이거는 서술형을 낼 때 비포 사이즈에 서술형을 써서 내서 따로 채점하는 학교에서 내는 문제야. 이거를 증명하는 양이 길어서 그 조그만 그 OMR 카드에 작성할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안 내요.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이 근방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A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지냐? 공식은 기억하죠? 모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였죠? 이렇게. 이해가요? 외우시고요, 이거. 두 번째. 요쪽에다 합시다. 에이. 자, 이런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재나요? 재지 않죠?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을 무조건 만나? 만나면 떨어진 거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묻지 않아?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묻는데 평행한 두 직선은 어디에 임의의 점을 재든지 간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리를 잰다면 얘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재도 거리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칙적으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거리를 잰다인데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얘는 공식이 있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야. 단 아무 때나 막 쓸 수는 없고 뭐를 맞춰 놓은 다음에 쓸 수 있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 놓은 후에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직선은 a는 x 플러스 2y 플러스 4 있고 0, 한 직선은 2x 플러스 4y 플러스 27 있고 0 이런 식이 있다면 이 상태에서는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얘 양변 몇으로 나눈 다음에 써야 돼? 2로 나눈 다음에 쓰든지 얘한테 2를 곱한 다음에 써야 돼.
x의 개수와 y 개수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만 쓰는 거야. 이해해? 평행한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개수를 맞춘 다음에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공식은.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전혀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 이해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직선이고요. 밑에 식은 평행하기 때문에 ax 플러스 by까지는 똑같을 수 있지 않아?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이라는 직선이라고 해봅시다. 그 말이 이렇게 다르지 않고 똑같이 맞춘 두 식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야. 안 똑같이 맞추고 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야. 안 할 것 같지 공식만 외우고 꼭 그렇게 그냥 쓴다니까. 평행하다만 보고 잘 봐.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임의의 점 하나를 잡을 거야. 임의의 점. C마 C 프라임 만드는 게 좋으니까 오케이, 여기 잡을게요. x1, y1 요 점. 그럼 이 점은 이 임의의 직선 하나 위에 어디 잡아도 상관없지. 얘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참인식을 하나 얻어져. ax1 플러스 by1은 플러스 c는 0이라는 참인식 하나 얻어지는 거 받아들여져? 됐죠? 그럼 이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잴 거야. 공식 쓰면 되지. 그럼 이렇게 쓰겠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아? 이해가? 그럼 이렇게 되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잘 봐. 이 부분 보여? 요거? 요 식이 참이었잖아. 얘지. 걔가 누가 되는 거야? 마 c가 되는 거야. 공식이 이렇게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마 c 프라임이 되는 거야. 즉 상수값만 뺀 것의 절대값으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됐어? 단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이 직선의 임의의 점 그냥 하나 잡아. 예를 들면 그냥 x가 0이라고 생각하면 0, 마 b분의 c라는 점을 하나 잡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고. 근데 얘는 공식화 된다고. 평행한 두 직선. 근데 이 공식을 쓰려면 주의할 사항 하나 알려줬어.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완전히 같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때만 c마 c 프라임을 사용하는 거야. 됐죠? 주의사항 진짜 주의해야 돼요. 이거 함정으로 의외로 꽤 많이 보여, 이게. 혹시나 문제풀이 중간에 사용됐을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되는지도 알고 써야지 피해갈 수 있어요. 네. 됐죠? 자, 우선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했어요. 네.